그래서 소유자가 어떠한 걸로 변경돼도 다 보호되는 거예요. 뭐 매매, 상속, 증여, 뭐 경매, 공매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집에 제한 물건이 없어야 돼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본 영상에서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할 건데,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낙찰을 받고 주택을 임대를 줬을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인 거죠. 주택의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서 경매에 입찰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이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큰 도움은 안 돼요. 경제적 약자를 뭐 보호하자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경매로 받고 나서 임대차를 줬을 때 그 임차인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법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이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항력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경매하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아가면은 다행인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아가는 미배당 보증금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인수를 하니까 당연히 대항력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럼 대항력이 뭐냐면 무슨 힘?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 같잖아. 그죠? 뭐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 있죠? 계약 기간,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보장해 주는 조건이 뭐냐면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 가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전입신고하면 돼요. 전입신고하면 그걸로 그 다음날 0시에부터 다른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어떠한 걸로 변경돼도 다 보호되는 거예요. 뭐 매매, 상속, 증여, 뭐 경매, 공매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집에 제한 물건이 없어야 돼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경우는 대출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 대출 없는 경우가 드물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야, 나 대항력 해야 되니까 대출금 좀 갚아줘.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들어가면서 5억 갚아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배당을 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다? 이제 대항 요건. 아까 여기에 그 대항 요건이라고 해서 주택의 인도. 거길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뒤에 뭘 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갖추면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임차인들이 있을 거잖아. 방이 19개인데 내가 오늘 들어갔으면 내일은 내가 제일 꼴찌죠. 근데 한 달, 두 달 살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퇴고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한 1년 정도 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그 사람보다는 먼저 받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이것까진 됐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늦게 들어왔어. 제일 꼬레비로 들어왔어. 근데 경매가 바로 진행이 되네. 야, 이럴 줄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망한 거죠. 그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냥 쫓겨나면 어디가 살아.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야, 이런 돈 없는 사람들 바로 경매 진행되자마자 배당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한 일정 부분은 떼서 최우선적으로 얘를 좀 보장해 주자.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는 게 그 최우선 변제금은 범위가 있거든요. 범위가 서울은 1억 6,500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 금액 못 받아. 근데 한 7천만 원짜리 살고 있으면 얼마까지 보호를 받냐? 5,500만 원까지 보호받아. 그럼 누가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2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불쌍해지는 거냐?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이죠. 그래서 7,500만 원 이하는 2,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 거야, 이거? 언제 1억 6,500이고 이렇게 되냐? 자, 그래서 이거는 뭘 기준으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담보물권 설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님들도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은 헷갈려해. 그러니까 지금 23년도부터 보증금 범위가 7,500만 원 이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2,5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약은 2,500만 원 다 받는 줄 알고 있는 중개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담보물권 설정에, 그러니까 이 건물, 원룸 건물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지어졌어. 그러면 그때 대출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보증금 4,500만 원에 최우선 변제금액 1,5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천만 원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쌍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뭘 봐야 된다? 담보물권 설정을 봐야 돼요. 담보물권이라는 거는 근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압류, 압류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 있으면 그때 경매가 진행됐어. 그럼 최우선 변제금 날짜는 뭘로 할 거야, 그러면? 담보물권 없네요? 그러면 뭘로 해요? 무슨 기준으로 할 거야? 그때 비로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배당일 기준의 최우선 변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대항 요건은 전입하고 점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융자, 제한물권이 없어야 돼요. 가압류도 안 돼, 압류도 안 돼, 근저당도 안 돼. 여러분들 신혼 때, 집 얻을 때 중개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융자 없는 집이야. 깨끗하고 안전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대항력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우선 변제권. 아까 이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 주민센터 가서 찍어 놓으면 되죠. 최우선 변제금은 대항 요건 플러스 소액 보증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그 이하가 돼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확정일자는 없죠. 확정일자는 없다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데 언제 도움이 되냐고 했을 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항력 설명드렸었죠? 지난주에 계룡아파트랑 서울 포레나 아파트 이거 두 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분은 배당력을 안 했으니까 보증금 5억 8천 그거 아예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가면 되니까 아주 쉬웠던 거고,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있는 계룡아파트는 어떻게 돼? 계룡아파트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문제는 선순위 조세채권이 있었잖아. 조세채권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좀 어려웠죠. 물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좀 끄덕이시는데 알고 계시는지 잘 물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낙찰이 됐거든요. 1억 5,6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면 그 임차인분하고 손잡고 가가지고 조세채권 확인하고 별거 없으면 한 1억 5,500에 낙찰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던 물건이에요, 이게. 결국 누가 받으셨죠? 네, 임차인분이 결국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런 대항력이 있으면 1억 5천 대항력이 있으면 이 앞에 조세채권이 얼마가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더 늦게 배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이 대금 납부하고 배당 기일날 법원 가서 보면 돼. 법원에 2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배당표가 쫙 깔려 있어. 그러면 확인하면 그냥 입찰 써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거는 아무도 그 이분하고 컨택해 보신 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한 1억 7천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분도 조금 싸게 샀죠. 그래도 1층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억 7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한 10% 정도는 싸게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항력이 뭐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지켜줘야 되는구나. 아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